한 어린아이가 지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나요? 이 시간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는 조상우라고 합니다. 디자이너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키워가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맞습니다. 초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V, 팟캐스트, 책, 웹툰, 라디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는 정말 방대한 양의 컨텐츠를 접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두 갈래의 길은 바로 컨텐츠를 보는 자와 컨텐츠를 만드는 자의 길입니다. 타인이 만든 컨텐츠를 보고 읽는 수동적인 삶, 혹은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 나눠볼까요? 나만의 컨텐츠는 과연 무엇인지, 컨텐츠를 디자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컨텐츠가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컨텐츠의 채널은 넘쳐나지만 과연 나만의 컨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산업 디자이너, 저널리스트, 작가,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제작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모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저의 컨텐츠들입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산업 디자이너로 약 20여 년간 일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모바일 디자인을 담당하였고, 소니 노르딕 디자인 스튜디오, 시그마 그룹 수석 디자이너까지 한국, 일본, 스웨덴 기업을 거치며 산업 디자이너로서의 여정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북유럽에서 한국인 디자이너로 일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으로 얼마 전 시공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며 북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함께 디자이너 토크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디자인 정글 매거진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북유럽의 인테리어, 가구, 조명, 패션, 건축,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유럽의 디자인 철학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지금은 전문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 여행, 출장지에서 기록한 사진들을 역시 매거진에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합니다. 북유럽 여러 도시의 뮤지엄, 카페, 공원, 레스토랑 등을 방문하여 스케치로 담고 작업한 내용들을 디지털 인사이트 매거진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영상 제작에도 도전했습니다. 북유럽의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덕분에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흥미롭게 혹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컨텐츠 만드는 것을 시작하면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먼저 발견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발견을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바로 경험의 힘과 시간의 마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하게 되고 판단하며 컨텐츠로서의 가능성도 엿보게 됩니다. 결국 컨텐츠는 스스로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시간과 공력을 들여 경험의 깊이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전문성이 드러나고 스스로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드러납니다. 결국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 근사한 혹은 있어 보이는 컨텐츠만을 쫓다가는 얼마 못 가 지치게 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초반에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요. 그런 컨텐츠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조금 느려도 진중하고 신중하게 장거리 레이스를 준비하는 러너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의 컨텐츠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면 디자인을 할 차례입니다. 컨텐츠를 디자인하라니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농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컨텐츠 농장, 컨텐츠 팜이라 칭하겠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농장이라는 공간을 설계하고 본인이 만들려는 컨텐츠를 각각 분류해서 넣어놓는 것입니다. 농장을 처음 오픈했을 때는 당연히 텅텅 빈 방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스스로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시작은 언제나 막막하죠. 이 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인의 관심사를 위주로 하여 경험하고 축적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 방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컨텐츠는 반드시 본인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시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컨텐츠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허전한 사이트였죠. 상단에 야심차게 다양한 메뉴 타이틀을 만들어 놨지만 대부분 나만 보기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방을 채워 나갔습니다. 저는 제 본업인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예를 들어 포토그래퍼로서의 활동은 디자인과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가 있죠. 사진에서 언급되는 색감, 그림자, 빛, 레이아웃, 텍스처 등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러한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컨텐츠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 쓰기, 일러스트 작업, 저널리스트, 디자인 토크 진행 등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갔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컨텐츠의 내용이 정리되었다면 이제 잘 키워야 합니다. 컨텐츠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컨텐츠인지, 나에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등입니다. 이런 영양분들이 잘 공급된다면 컨텐츠는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죠. 마치 요리사가 여러 음식을 아름답게 동시에 플레이팅 하듯이 골고루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컨텐츠가 있는 삶이 뭐가 좋은데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컨텐츠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좋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맛집에 가서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고 여행 사진을 올리는 컨텐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시너지입니다. 각기 서로 다른 영역과 분야가 만나 융합되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멋진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죠. 앞서 보여드린 컨텐츠 농장의 개념도인데요. 바로 이 안에서 이 시너지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가 만나 전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림에 표시된 시너지 포인트라는 것이 바로 잠재된 기회들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작년과 올해 저는 3Days of Design in Copenhagen이라는 북유럽 최대의 디자인 행사에 공식 프레스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기회는 디자인 정글에 연재 중인 디자이너 토크 세션을 진행하다가 행사 총괄 담당 디렉터에게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그, 디자인 붐, 오브젝트, 아이디어 등 전 세계 디자인 매거진 업계에서 선별된 기자, 에디터들로 구성된 공식 프레스팀에 정식으로 초청이 된 것이죠.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이, 무토, 루이스 폴센 등 다양한 디자인 브랜드와 프라이빗 세션을 가졌고 갈라 디너 등에 함께 참석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연재 중인 북유럽 디자이너 토크 시리즈를 정리해 시공사와 책으로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 전문 분야인 산업 디자인 이외에 건축, 인테리어, 패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과 세션을 함께 진행하면서 귀한 경험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토크 세션이 이곳 북유럽에서도 나름 유명해져서 내년 여름까지 스케줄이 모두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 기회, 스피치, 강연의 기회, 스웨덴 대사관 초청 등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제안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컨텐츠에 집중한 지 불과 2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한 의문을 팔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하다가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날은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합니다. 여러 선택과 각각에 대한 집중과 몰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죠.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경험하는 자세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경험은 반드시 배울 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책 출간을 통해서 기획력, 필력, 시간 관리 능력을 배웠고 사진 작업을 통해서는 관찰력, 감각, 리서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배운 것들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나의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경험은 가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있는 삶은 곧 깨어있는 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리던 하루의 일상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되돌아보고 곱씹게 됩니다. 리플레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매 순간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컨텐츠가 있는 삶을 사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앞서 보신 이 사진 기억하시죠? 컨텐츠가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 어른이 된 지금 그 반짝이던 호기심은 이제는 뿌옇게 흐려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되찾는다면 컨텐츠의 영역은 무한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그저 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가진 특별한 누군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